보그레드 50개월 차 2024년 7월 수익률입니다. 자, 환 해지 1150원 이상에서는 환 해지를 매수합니다. 네, 해지는 ETF에 이 H가 붙어 있는 ETF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1150원으로 했고요. 50원 이상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뭐 코덱스, 미국 S&P 500 해지된 거, 그 다음에 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된 거, 뭐 이제 이런 거를 하고요. 1150원보다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이때는 이제 직투를 하게 됩니다. 달러로 바꿔서 이제 직투를 하게 되죠. 자, 연금, 세금 이연 계좌, 세금 이연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있고요.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하는 계좌입니다. 자, ISA 계좌는 마찬가지로 S&P 500이랑 국채를 하는데요. 특이점은 뭐 저는 좀 레버리지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2배 투자가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에 하실 때는 꼭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마찬가지로 S&P 500이랑 국채를 하는데 지금은 S&P 500이 주로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이게 뭐 99%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국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요번에 이제 국채를 좀 넣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 금리, 미국 금리가 지금 5.5%와 이제 그 한국 금리가 이제 3.5% 이제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일 때 사실은 이제 여기 연금저축계좌에서도 그 S&P 500을 매도 후에 사실은 국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요거는 좀 놓쳤고요. 대신 ISA 계좌에서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H를 매도 후에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를 H 합성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의 비중이 5대 5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만들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그 리밸런싱을 한 게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요. 요걸 바꾸고 난 다음에 이 S&P가 이제 계속 오르기는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S&P가 계속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국채도 뭐 그냥 제자리거나 좀 떨어지거나 뭐 이래서 이렇게 좀 바꿨는데 이게 바꾼 지가 지난달에도 제가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일찍 바꾼 감이 있어서 그냥 S&P 500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을 때 비해서는 좀 손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8월 들어섰는데요. 8월 초인데 지금 7월 달에 좀 움직임이 흔들림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정도는 뭐 최적의 바꿨을 때랑 비슷하게 지금 뭐 S&P가 좀 몇 번 떨어지고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라고 이제 계속 좀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에이스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도 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 대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리밸런싱을 해서 수익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뭐 제가 그 결산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뭐 올 연말이나 한번 이제 쭉 그 추가 매수한 거랑 리밸런싱 된 거랑 이렇게 또 이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때 정리할 때 보면 결과는 나오겠죠. 근데 뭐 그냥 계속 가지고 갔을 때랑의 비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지고 갔으면 이걸 또 그 비교하려면 그 금액으로 그 가상으로 그 금액을 맞춰서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귀찮은 작업이죠.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굳이 뭐 그걸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채권의 비중을 높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금저축계좌도 사실은 좀 높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뭐 5대 5로 만들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이건 아직은 뭐 10대 빵 정도 될 겁니다. S&P가 10이고요. IRP 계좌는 뭐 인위적으로 7대 3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IRP 계좌도 이제 이 채권의 비중을 높였어야 됐는데, 뭐 한두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행을 못했더니 이미 차는 떠난 건지 아니면 뭐 또 기회를 한 번 더 줄 건지, 네, 뭐 기회가 온다면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서도 이제 채권의 비중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자, 요건 이제 제 과거 그 요약인데요. 네, 주식 투자 아무것도 모르고 책 한 권 읽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해서 네, 마이너스 2,500만 원의 손실이 났고요. 뭐 자산 배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부를 했다가 들어갔다가 자산 배분도 잠깐 시뮬레이션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습니다. 네, 매수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뭐 한 6개월 뭐 한 1년 정도는 가지고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변동성이 없더라고요, 자산 배분은. 그 와중에 보그레드 포럼을 알게 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존 버글의 책을 읽고 60일 동안 한번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때도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이 흡피 전략이라고 하는 3배 전략에 흠뻑 빠졌습니다. 역시 욕심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흡피 전략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다가, 네, 뭐 아주 신났다가 흡피 전략이 망하죠.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흡피 전략이 모든 그 이런 사이드 전략, 자기의 어떤 그 재미로 아니면은 뭐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뭐 그 평가를 받고자 뭐 이럴 때 모든 자산의 10%까지는 한번 재밌게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는 게 이제 보글헤드 쪽에서 얘기인데요. 저도 뭐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흡피 전략이. 네, 한 10% 이내에서 한번 했고, 나머지는 차츰 이제 그 S&P, 원래는 이제 S&P 500이 아니라, 네, VTI라 그래서 모든 주식이죠. 미국의 모든 주식. 아니면은 이제 VT라고 하는 전 세계 모든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종목이 VTI가 한 4,000 종목 정도 되고요. VT는 이제 8,000 종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지금 이게 없어서 할 수 없이 500 종목만 가지고 있는 S&P 500을 국내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흡피 전략 하면서 ARKK도 들어갔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아직도 계좌는 가지고 있어요. 매도는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한 80% 정도 될 것 같은데, 환율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 환율이 올라서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40%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보그레드의 근간은 수수료 전략과 세금 전략이 근간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식을 많은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는 ETF를 사서 연평균 뭐 8에서 10%만 노리면 된다. 근데 8에서 10%인데 수수료 아끼고 세금을 아끼면 요 8에서 10%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장기 투자할 경우, 정말 이렇게 30년 장기 투자할 경우는 이게 수수료 아끼고 세금 절약하면은 한 5%씩 더 늘지 않을까요? 뭐 13%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수수료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내가 투자에 또 이용을 한다면, 그 아주 자잘자잘한 금액이지만 이것들이 그 평균 8에서 10% 연평균 수익률의 많은 부분 기여를 해서 뭐 13%에서 15%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 이거는 결과론 쪽이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서 S&P 500을 계속 사는 게 부담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00원대에서 1,300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좀 부담이 되고 이제 직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지금 국내와 미국 직투의 비중을 이제 1대1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만 계속 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직투를 하려면 이 S&P를 매도하면, 여기서 있는 다 ETF를 매도하면 뭐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매도 후에 수익에 대해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요 삼성전자나 코덱스 은행 같은 ETF를 사면 매도할 때도 세금이 0%입니다. 국내 주식은 원래 0%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코덱스 은행을 보니까 환율이 이제 떨어지면 혜택을 받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짬짬이 요 1,300원 들락날락 할 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삼성전자와 코덱스 은행을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이것들이 다 40%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40%.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뭐 만족스럽긴 한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시장도 이제 그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900원대 들어갔는데 이게 엔화가 뭐 850원대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서 뭐 일본 시장에서는 S&P를 들어갔죠. S&P 500. 그래서 S&P 500 그 수익률이 증가되는데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뭐 소액 들어가서 뭐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8월 초인데 엔화가 다시 오른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900원에서 이제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엔화에서도 이제 수익이 생기고 S&P야 뭐 원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해지. 일본에서도 해지를 구매를 해서 환율에 영향을 안 받게. 그래서 S&P 오르는 거와 엔화가 가치가 상승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도 뭐 원칙은 그냥 S&P 500 현재 고환율일 때는 S&P 500이 근간입니다. 자, 흡피 전략 직투에 관한 내용인데요. 흡피 전략은 3배 전략이고요. 뭐 S&P 3배와 장기채 3배, 3펀드 전략은 1배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 미국의 모든 주식 VTI와 미국 이외, 미국 제외한 모든 주식 VX, UX와 미국의 전체 채권 BND, 네, 채권의 정석이라고 하는 BND, 네. 그 다음에 뭐 요거 3배는 뭐 그 U-프로라고 하는 S&P 3배와 TMF라고 하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3배 그 국채. 제가 흡피 전략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초반에 이제 흡피 전략을 들어갔죠. 물론 그 U-프로는 계속 올랐지만 TMF는 제가 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만 원? 뭐 막 떨어지고 뭐 주식이 합쳐지고 막 이래서 네,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TMF는. 그래도 이제 이 3배 요 S&P가 또 올라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네, 수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환율 전략이 이제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5배식으로 해서 이게 2배짜리거든요. SSO가 S&P 2배짜리고 그 다음에 뱅가드 S&P 이거는 1배짜리를 이제 5대 5로 하니까 1.5배 전략. 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3펀드 전략과 흡피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비중은 3펀드 전략, 흡피 전략을 1대1로 하면 3배랑 1배니까 2배 전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좀 계속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30년 장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년 정도가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수익이 되면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점차적으로 그 3펀드 요거 1배짜리로 다 수렴을 해야 됩니다. 네, 3배짜리도 이제 매도 후에 이거 1배짜리로 가고 1.5배짜리도 이제 1배짜리로 나중에 이제 끝날 무렵이거나 뭐 은퇴 시점이 왔거나 이제 급여가 더 이상 뭐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이제 예측이 들면 네, 1배짜리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3배짜리랑 1.5배짜리가 뭐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락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요 3가지 전략, 네, 흡피 전략이랑 3펀드 전략이랑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제 1.5배 전략, 요 3개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뱅가드 500이 이제 S&P 기준이 되는 S&P 50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7월 말일자로 7월 31일이거든요. 7월 31일자로 보면 1등이 이제 1.5배 전략이죠. 네, 도메스틱 전략이죠. 이게 1.5배 전략이 조금 좋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략. 그 다음에
2등이 이게 이제 그 S&P 그 오리지널 S&P네요. 그 다음에 3등이 흡피 전략입니다. 요게 이제 3등이 3배짜리 전략.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이제 3펀드 전략.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모두 다 지금 요거는 이제 이 2020년 8월에 딱 매수를 한 다음에 추가 매수는 없는 거죠. 추가 매수가 없었을 때 여기에 딱 돈을 묶어놨을 때 2020년 50개월 전에 돈을 묶어놨을 때 현재 돈이 얼마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천원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치면 이제 1000만원씩 놨다고 치면 지금 현재 엔드 밸런스 지금 현재 흡피 전략은 1700만원, 3펀드 전략은 1580이니까 이것도 1600만원, 그 도메스틱 전략 1.5배 전략은 2100만원이 됐고요. S&P도 이제 비슷하게 그 1800만원 정도가 됐네요. S&P와 흡피 전략이랑 이제 비슷한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애뉴얼 리턴, 이제 CAGR이라고 해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자, 기본이 되는 S&P 500은 15.6. 그러니까 4년 동안 50개월이죠. 50개월. 자, 4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5.6%가 S&P 500입니다. 매우 높은 수익률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S&P 뭐 50년 데이터, 최근 20년 데이터일 거예요. 20년 데이터가 8에서 10%였을 거고요. 50년 데이터로 하면 7에서 9%입니다. S&P가. 7에서 9. 근데 지금 4년 데이터, 연평균 수익률이 15.6이죠. 굉장히 높죠. 네,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S&P 500.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좀 많이 낮춰지겠죠. 네, 이 뭐 50년 데이터, 뭐 100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7에서 9기 때문에 평균 획이 네, 지금 4년 데이터가 15.6이면 조금 이제 그 낮춰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1.5배 그 수익률이 이제 20%로 이제 가장 높고요. 가장 낮은 거는 이제 3펀드 전략이 연평균 수익률이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맥스 드로우다운. 우리가 맥스 드로우다운을 뭐 MDD라고 하죠. 네, MDD. MDD가 이제 최고점 대비 얼마나 빠지냐. 자, 흡피 전략은 마이너스 63%, 64%니까요. 최고점에서 우리가 1000만원이 최고점이었다고 치면 630만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370만원 정도 훅 떨어지게 되죠. 이만큼의 그 자유낙하, 그죠? 자유낙하가 엄청나죠. 자, 대신 이제 그 S&P 3펀드 전략은 24%가 떨어지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마음의 위안은 되겠죠. 1000만원일 경우에 뭐 700, 뭐 60만원, 뭐 50만원 정도, 그죠? 맥스 드로우다운. 2배짜리도 도메스틱 전략도 많이 떨어지죠. 그 S&P가 이제 23% 마이너스, 이것도 한 4%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CAGR 연평균 수익률과 그 맥스 드로우다운 최고점에서 한번 떨어질 때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정도는 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의 모든 자산 수익률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까지 8월 1일, 네, 목요일, 저 수익률은 34%입니다. 지금 이제 그 50개월 됐고요. 네, 50개월째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2020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계속 이제 그 분할 매수, 계속 매수하죠. 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수익률이 34%가 된 겁니다. 계속 매수를 안 했던 거가 이거죠. 이거 수익률 보면 뭐랑 같을까요? 34%.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흡피 전략이 73%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73%. 이거는 뭐 아니구나. 그렇죠. 730만 원이 버는 거고, 뭐 580만 원이 번 거고. 네, 어쨌든 이제 그 가만히 있었던 게
네, 수익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수익률이 좋고요. 이건 뭐 근데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연평균 수익률이 나눠 보면은 뭐 10%도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4년 그죠? 4년 동안 했는데 34%면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도 이제 많이 저는 이제 투자를 했고 다행스럽게 뭐 저점에서도 계속 투자를 했으니까 네, 쭉 올라가는데도 투자를 하고 해갖고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요 하락 구간, 네, 아주 하락 많이 했고요. 지금 이 부분도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번 달, 지난달을 보시면 이제 저는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최고가 40%였거든요. 그 40% 수익률이어서 지금 이게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7월에 떨어진 게 보이는데,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가만히 분할 매수 안 한 것들은 지금 그나마 흡피 전략, 파란색 그래프가 살짝 기울기가 이제 그 낮아지긴 했어도 하락한 건 없거든요, 기울기가. 근데 이제 저는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높은 데서 그 뭐죠? 추가 매수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추가 매수를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버리지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문의 주셨던 분도 계신데, 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 꼭 장기 투자 하실 때 하시고, 네, 그리고 이런 급격한 하락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되시면 장기 투자, 뭐 자녀들 계좌에서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장기 투자라면 이제 조금 레버리지를 하고요. 대신 마지막에 네, 이제 정말 이제 뭐 계획했던 투자가 끝날 시점, 그게 뭐 5년 전일지 뭐 3년 전일지 아니면 뭐 일찌감치 10년 전부터일지 다시 이제 한 배로 네,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포트폴리오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 7월달,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안 고쳤네요. 7월달 네, 그래프와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면 뭐 비중 조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화 인터뷰 하실 분은 네, 요 아래 주소에 가셔서 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